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100여 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이란 executive order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특별한 행정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찬반이 있는 행정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충격적인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무조건 다 시민권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실행했을까? 이게 걱정이 됐었는데 진짜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받는 권리는 어떻게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출생 시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Automatic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출생지 원칙이라는 jus soli라는 거에 기반해서 만든 법안으로서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이를 갖다가 정립했던 때는 18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과 노예들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그의 후손들한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미국에 와 있는 모든 이민자들한테 다 적용이 됐습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이 1868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1898년, 1900년도 되게 2년 전이죠. 당시에 이 법안 때문에 소송이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이름은 United States vs. 원킴 아트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국 정부 대 원킴 아크 씨의 소송입니다. 원킴 아크는 이름에서 좀 느껴지시듯이 중국분입니다. 원씨, 그러니까 한국국에서 얘기하는 왕씨죠. 예, 왕서방. 그다음에 이름이 킴 아크입니다. 원킴 아크 씨 소송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은 1873년도 미국으로 이주 왔던 중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요. 당시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서 제일 큰 차이니스 커뮤니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를 이루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허드렛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되었으나 자꾸 이들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임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라는 이런 논란 때문에 당시 미국 사회 안에서도 중국인들과 미국인들의 갈등은 되게 심하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혐오도 꽤 많았던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원킴 아크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차이니스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 하지만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킴 아크 씨가 25살이 되던 해에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 왔는데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 정부에서 원킴 아크 씨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을 막았습니다. 당시에 중국 노동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제도도 없었고요. 미국 시민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영주권 제도가 없고 그냥 워킹 비자처럼 미국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자녀인데 그분들의 자녀를 갖다가 시민권으로 인정해줘야 되냐 안 하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큰 판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은 당시 사회적으로 여러 파장을 일으켰고요. 결국은 대법원이 6대2로 원킴 아크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미국 시민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예,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든
혹은 또 부모가 또 영주권이 없든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뭐냐면 부모가 불법 체류자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더라도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긴즉슨 유학생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안 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는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 14조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갖다가 지금 어기고 본인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에 대해서 좀 우려도 하고 있고 과연 이게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미국의 헌법을 어겼다는 건데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명령이 헌법을 넘어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자체가 불법이다.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가 헌법을 바꾸면 되지 않아? 헌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공화당이 3분의 2가 없죠. 그리고 또 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지 헌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존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판례와 충돌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킴 아크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미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지 원칙에 따른 시민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반발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요. 공화당 안에서도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공화당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마자 미국 내에서 22곳의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더 득세인 곳에서 소송을 걸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에 트럼프를 밀어줬던 이런 주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이런 곳들은 당연하고요. 매사추세츠, 워싱턴, 일리노이, 오리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뉴멕시코, 네바다, 콜로라도, 하와이, 버몬트, 메인,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버지니아, 메릴랜드 총 22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도 연방 법원에다가 소송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건 근거는 제일 큰 거 수정헌법 14조를 어겼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그 헌법을 대통령이 어겼다라는 게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행정 문제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하는 문제, 여권 신청하는 문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사회적인 반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커지면 미국에서 어떤 히스패닉 커뮤니티라든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크게 대물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그다음에 또 시민권자 단체 이런 데서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게 앞으로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미국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의회가 이 행정명령은 너무 말이 안 된다.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거나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우선 시행을 못하게 행정명령에 사용되게 될 예산을 의회에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자녀에 자동 시민권 부여하는 것을 금지할까? 우선 대의적인 명목으로는 앵커 베이비라고 합니다. 아기를 미국에다가 먼저 묶어놓는다는 얘기죠.
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자가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때까지 부모를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최소 18년을 보장받는 이 앵커 베이비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정서에서도 한국에서 부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원정 출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법도 조금 이상하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는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의 경우에는 22살 이전까지 원하면 두 나라의 시민권을 다 가질 수가 있고요. 아들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국무를 한다 그러면 두 나라의 시민권을 다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용한다고 한국에서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자,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짜고짜 행정명령을 다 진행시켜 버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에 처음에는 H-1B 비자로 왔다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민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미국에 취업해서 제대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이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 출마를 못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Naturalized Born Citizen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었죠.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행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부모가 미국 시민권이 됐을 때 이 자녀를 원래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미국은 원래 살던 네이티브 아메리칸 흔히 말하는 인디언들이 원래 살고 있었고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 왔을 때는 이런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논리가 과거 유럽 이민자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초기 미국 이민자들도 모두 다 불법 체류자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법안이 없었다는 게 얘기할 수 있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체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 고스란히 적용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나중에 불법적으로 미국 땅을 차지했던 유럽인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만든 제도도 아니고 미국의 당시에 허락도 안 받고 왔던 유럽인들이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출생 시민권이라는 걸 만듦으로써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하는 걸 갖다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전통과 역사를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이 법안을 지금 바꾸면 자기네들의 정통성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하고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룰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룰을 스스로 깨버린다. 그러면 유럽 초기 이민자들의 정통성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합중국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솔직히 미국도 초창기에 한 나라의 사람들만 미국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뭐 프랑스, 독일, 근데 영국 많은 나라에서 왔잖아요. 트럼프의 할아버지도 독일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논란, 이게 지금 22개 주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연방 대법원은 전통과 역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예전에 선배 판사들, 연방 대법원의 선배 판사들이 내렸던 결론을 쉽게 뒤집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낙태권 문제에 대해서 로 vs 웨이드라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로 대 웨이드 이 판결을 갖다가 뒤집었던 게 또 연방 대법원이고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사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쉽사리 아무리 대법관이
본인의 정치 성향, 그다음에 또 보수 성향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 내리기는 너무 부담감이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9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짝수로 안 만들어요. 왜? 짝수로 만들면 5대5 결론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게 한 4대5 정도만 되더라도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6명이 됐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할 당시에 마지막 가기 전에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왔죠. 본인들 편에 들어줄 수 있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갔습니다. 그 뒤로 로 vs 웨이드 이 사건이 뒤집어졌다. 예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문제도 도로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대법관이고 훗날 역사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될 걸 생각하면 이 대법관들도 보통 분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관들도 헌법의 원칙을 뒤집고 그다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건 되게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의회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의회에서도 이 법안이 불법적인 거다. 혹은 만약 합법적이라고 미국의 최고 존엄인 연방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다 하더라도 재정 같은 걸 갖다가 다 줄임으로써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되게 논란이 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트럼프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대통령 대선을 준비하면서 불법 체류자, 그다음에 이민자, 그다음에 원래 있던 미국 사람들 편가르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힘을 갖다가 규집할 때고 그동안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이 행정명령이 쉽사리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미국의 기득층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을 집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야 라면서 얘기하면서 헌법 해석 논쟁을 일부러 일으키면서 본인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다. 이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불치자의 자녀 혹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미국 헌법과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성공한다. 그러면 더더욱 이민자들한테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받는 것도 더 힘들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비자 받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가 H-1B 비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H-1B 비자로 왔죠. 둘 다 처음에는 원래 영주권으로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민 1세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때 미국에 왔습니다. 하와이 가면 이제 한인 4세, 5세도 많죠. 그런 사람한테 트럼프가 보이는 거는 저 사람도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민 5세대, 6세대. 근데 트럼프도 고작 이민 3세대예요. 부인은 이민 1세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민 1세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또 저희 자녀들도 다 시민권자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에 첫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큰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